안녕하십니까. 활기찬 하루의 시작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에는 밤사이 부안 25, 전주 11, 임실 8.5mm 등의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 한때 20에서 60mm의 장맛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2도 등 30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져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1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로 40대 교직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도교육청 역시 어제부터 이 교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도교육청 소속 봉사활동 동호회장인 중학교 교직원 49살 김모 씨는 2년 동안 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알게 된 보육원 출신 10대 대학생 A양과 A양 친구에게 성희롱은 물론 욕설을 수십 차례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 또 A양을 여자로 보고 있고 방을 하나 잡아놨으니 놀러 가자는 등의 발언까지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짜 그냥 이 사람도 믿을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냥 소름 돋고 수치스럽고 그냥 계속 울었어요, 집에서. A양이 지내던 보육원의 또 다른 고등학생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결국 김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학생 3명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는 등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이번 사건을 감사 중인 도교육청 역시 피해자 등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주부터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성희롱과 폭언은 물론 공무원 시험 지원을 핑계로 사적인 만남을 통한 잘잘못도 가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아주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그런 사적인 만남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될 정도로 됐어요.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참고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김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만 벌써 22만 마리가 넘는 가축들이 폐사했는데요. 폭염은 다음 달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농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기온 탓에 양계장 안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대형 선풍기 세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분무기까지 동원해보지만 더위를 쫓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곳곳엔 폐사한 닭들도 널려 있습니다. 가동시키고 또 거기에 투닥해서 지금 고압기로 시원한 물 받아서 뿌려주고 그래도 이 습이 많다 보니까 폐사가 많이 나옵니다. 닭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양계장에서는 고압 분무를 실시하는데요.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만 무려 4톤에 이릅니다. 또 다른 양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하루 종일 스프링클러를 들고 지붕에도 수시로 물을 뿌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올 여름에만 토종 닭 4천여 마리를 잃었습니다. 비가 막 오다가 하루에만 해가 바짝 떠버린다고. 50원을 내가 들어갔다가 건질려고 들어갔다가 내가 죽겠더라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여름 들어 전북에서 폐사한 가축만 22만 3천 마리가 넘습니다. 닭이 22만 천여 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돼지와 오리 1,300여 마리도 불볕더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을 더한다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폭염은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도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 틀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정에만 부과되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 김윤태 씨는 지난해 여름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사용량대로 따지면 6만 8천 원어치 전기를 썼는데 2배 가까운 12만 8천 원이 부과됐습니다. 누진제 때문입니다. 김 씨는 누진제를 포함해 현행 전기사업법에 의한 요금 결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가정용 전기에만 이렇게 누진제 요금을 적용하는지 이해가지가 않고 이건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많은 국민들이 이걸 분명히 부당하다고 느끼면 분명 여기에는 법적 오류가 있을 거라고.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요금 결정의 권한을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의 결정 행위는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된 것인 만큼 입법자가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요금이지만 실질적으로 세금과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전기 요금을 결정하는 요금 체계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군산지원은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위헌 여부를 최초로 헌재에 묻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은 소비자 860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누진제가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건 부당하다며 처음으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등록조차 안 된 무허가 선박으로 불법 조업을 한 어민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등록된 선박인 것처럼 입출항 기록을 남겨 면세유까지 공급받았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밤바다. 어민들이 배 한 척을 잡아 세웁니다.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선박, 이른바 대포 선박입니다. 배 위에는 면세유가 들어있는 기름통이 즐비합니다. 54살 박모 씨는 올해 3월부터 대포 선박을 사들여 잠수부들과 불법으로 해삼을 잡았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무등록 선박입니다. 선박 이름도 가짜, 표지판도 가짜로 부착해 해경의 단속을 피했습니다. 박 씨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선박에서 위치 발신 장치를 떼내 대포 선박에 달기도 했습니다. 입출항 기록을 남겨 대포 선박에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대포 선박은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선박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복 등 각종 해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박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해양경찰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해경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선주 박 씨와 범행에 가담한 잠수부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전설이 서린 곳, 익산 미륵사지 말고 한 곳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익산 쌍릉인데요. 무왕과 선화공주의 무덤으로 알려진 쌍릉에 대해서 100년 만에 다시 발굴 조사가 추진됩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름 30m, 높이 5m의 거대한 봉분. 익산 쌍릉 가운데 규모가 큰 대왕묘입니다. 남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는 이보다 조금 작은 소왕묘가 있습니다. 쌍릉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발굴 조사가 추진됩니다. 익산시와 원광대 마암백제문화연구소가 다음 달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발굴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일본인이 발굴 조사한 뒤 정확히 100년 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쌍릉에 대한 통설은 대왕묘가 백제무왕, 소왕묘가 선화공주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려사 조류와 신증 동국여지승남은 백제무왕의 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통설은 지난해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이 일제강점기 대왕묘에서 발굴된 치아가 여성의 것이고 토기는 신라계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출토 유물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밀 발굴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밀 발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예산 추가 등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산 쌍릉의 실체가 파악될 수 있을지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발굴 조사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남원시가 통합민원 발급기 설치를 늘려 민원 서류 발급을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진안구는 주민등록을 옮겨와 살면 최대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가 시청 민원실 등 3곳에만 있는 통합 민원 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추가 설치 장소는 동지역과 읍지역 등 9곳입니다. 남원시는 민원인들이 각종 민원 서류를 여러 창구가 아닌 한 창구에서 신청하고 발급받게 돼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발급 실적이 많은 지역에 추가 설치를 검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진안군이 인구 늘리기를 위해 다음 달부터 전입 장려금제를 시행합니다. 다른 곳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진안으로 옮겨와 6달 이상 살면 10만 원, 1년이 지나면 10만 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또한 인구 늘리기에 도움을 준 단체에는 최대 500만 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원합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은 섬진강 다슬기 축제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섬진강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다슬기와 민물고기 잡기, 필봉농악 공연 등 다양한 체험과 문화 행사가 진행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도의회 박재만 의원이 현대중공업이 불법 하도급 거래를 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박재만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운영하면서 협력업체를 통해 금지된 재하도급을 방치하고 원사업자가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을 잇는 동백대교의 이달 말 부분 개통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군산시는 동백대교가 개통되면 하루 2만 5천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동백대교 진출입로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부분 개통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전주시 청소를 대행하는 A업체가 근로자 4명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이라면서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주시는 고용 승계를 강력히 촉구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대행 계약 해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A업체의 근로자 4명은 대행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이 승계되지 못하자 전주시청 앞에서 올해 초부터 농성을 해오고 있습니다.